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약보한 마감한 가운데 미 CDC에서 화이자 백신 사용을 최종적으로 주말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국에서도 역사적인 백신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감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13일이 기한이었던 브렉시트 협상은 결국 도달하지 못해서 이제는 군사력까지 이용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유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 넘버원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특별히 월요일장인데요. 두 분의 마스터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오셨던 우리 해왕 마스터 계시고요. 또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일단 제 오른쪽에 계시는 해왕 마스터 먼저 인사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 이번 한 주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페드 회의가 좀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좀 페드 회의 내용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 오늘 또 새로 오신 저희 골드도치님과 또 같이 하게 됐는데 같이 한번 좋은 뷰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제 왼쪽에 계시는 골드도치 마스터 처음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방송이시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귀중한 정보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가 오류가 났었죠.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골드도치 마스터,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골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0.74% 상승해서 3,680.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46% 상승해서 12,425.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7% 오른 47.3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0.4%에서 약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1835.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도 강세입니다. 0.5% 상승해서 1.217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따라도 유가가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지수 선물도 잘 가고 있습니다. 골드는 그와 반대로 하락 중인데 아마 이 백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글로벌에서는 어떤 이슈들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던 브렉시트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13일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연기했던 영국과 유럽연합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 다시 연장하면서 이제는 군사력까지 가담시키겠다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영국에서 군함을 출동시켜서 유럽연합 어선들의 영국 해역 진입을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와 미래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실력 행사까지 하겠다라고 경고장을 영국에 날린 셈인데요. 주된 타깃은 프랑스 어선이지만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어선들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 어선을 상대로 가능하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선원을 체포하거나 어선을 납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 행사할 수 있다.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과 도박 업체들은 최근 노딜이 벌어질 확률을 50에서 60%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시민들은 물가가 치솟을 것을 우려해서 생필품 사재기를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파운드화가 1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좀 심각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 브렉시트에 대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미국에서는 아직도 18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확진자 수는 1,600만 명대를 돌파했는데요. 이러한 미국 내 코로나를 억제할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미 FDA 승인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까지 지난 주말에 승인을 발표하면서 영국 다음으로 미국에서 V-Day를 맞게 되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개발된 백신 중에 가장 놀라운 성과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접종 장소에 도착을 하면 긴급 접종이 바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백악관의 백신 개발 책임자는 내년 1분기까지 1억 명의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백악관의 인사들도 백신 접종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올렸죠. 아직은 나는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백신 접종을 다소 늦게 받아야 한다라면서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번복 발언이 과연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오늘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국채 수익률 커브가 크게 가팔라지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인 에릭스터자의 헤드가 커브가 대폭 가팔라지면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다. 주식시장과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장기물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르면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상승해서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다뤄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장기물 국제 수익률이 이렇게 가팔라지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경제 붕괴 현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10년물 수익률이 1.10에서 1.15%를 웃돌면 연준이 국채를 매입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연준이 스티프닝을 일정 수준까지만 허용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페드의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여러분들께 나눠드렸고요. 일단 해왕 마스터께 오늘 이슈 중에서 어떤 부분 좀 짚어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엄청난 이슈는 아닌데 네.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혹시 그 차트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10년물 국채가 지금 오늘자로 0.920 국채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위험을 도래할 순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을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은 지금 채권 시장이 여러분들 이따 페드 회의 때 좀 자세하게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발행을 하고 연준에서 지금 사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발행과 이제 공급과 수요 자체를 이제 미 정부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건 적절히 대응을 할 거예요. 이제 커브 스티프닝으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발언 자체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추가적인 어떤 미국 내에서 정부가 채권 발행을 못하는 상황 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아직까지는 그게 굉장히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치값 자체가 이제 1.1에서 1.2 사이, 이 사이 도달값 자체가 오면은 그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연준이 추가 매입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드렸는데 지금 채권 금리 자체는요 1.15까지 올라올 수 있고 이 추후 정책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아직 이 커브 스티프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채 시장 자체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연준에서 사들이고 중앙은행에서 그런 반복적인 행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당분간은 위기 도래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오늘 골드 할 때 이 부분 좀 자세하게 표현할 텐데 왜냐면은 이번 페드 회의에서 좀 맹점 자체가 이거예요. 자, 국채에 대해서 사들일까 말까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따 골드 할 때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현재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골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골드도치 마스터께서는 오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짚어볼 점 있으셨을까요? 앞서 이제 회원님께서 너무 설명을 상세하게 그리고 또 편하게 그리고 쉽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살붙일 게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연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해왕 마스터 의견이 동일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슈 정리하고 상품별 전략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다양한 상품별로 전략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가격이 현재 좀 많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폭을 좀 줄였는데 0.5% 하락해서 18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 때문에 경기 부양 회복 이슈가 또 기대되는 만큼 금값은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금에 대해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두 분의 마스터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고, 두 분 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금 선물, 자, 왜 매도 들어주셨는지 우리 해왕 마스터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좀 긴장을 했어요. 오늘요? 사실 왜냐면 갑자기 왜요? 도치님 처음 나오셨는데 네네. 혹시 다른 방향성을 띨까 봐. 워낙 이제 실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기 부분이 때문에. 있겠다. 네, 그렇네요. 오늘 긴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겹치네요. 의견을 일치하셨네요. 저희는 여러분들 절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골드 자체가 이제 단기 급등이 좀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차트 자체가 오늘 이 점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잠시만요. 네. 네, 이 자리죠. 지금 현재 이제 2월물 기준으로 이제 1834.4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리가 오늘 당일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탈 관점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자리값 자체를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진입하시려면은 1835에 대한 잠시만요. 차트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수급 자체가 매도선을 가리키긴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당일 고점, 단기 고점이죠. 방금 이제 30으로 나왔었던 어떤 1837.6짜리가 고점 가능성이 일단 시사가 됩니다. 시사가 돼요. 근데 이탈점 이후에 어떤 추세적인 방향 자체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고점 자리 가능성이 시사되는 건 수급에 대한 저항 포인트에 도달했고 추가적인 하락 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시사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하실 분들은 1835 매도 보시고 손절 자리를 이제 25여틱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좀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건 좀 공격적인 진행 방향이고 이제 보수적인 진행 방향으로 좀 틀 때는 이제 1827.5에 대한 이탈값 뒤에도 추가적인 매도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안정적이에요. 여기는 공격적이고. 근데 손익비 자체가 차이가 나겠죠. 손익비 자체가.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골드는 미리 단가부터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한 주 이제 골드를 보실 때 페드 회의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7일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좀 집중이 돼 있는데 페드 내용에 대한 맹점 자체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페드 PPT 준비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페드에 대한 전략 자체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에 대한 맹점 자체를 제가 쉽게 좀 구분을 해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는 넘버원에 나오면은 굉장히 좀 쉽게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맹점만 찝도록 할게요, 네네. 앞으로. 자, 이번 페드의 맹점은 총 3가지예요. 1번, 자산 매입 규모 확대. 2번, 매입하는 채권의 만기 장기화. 3번, 이제 자산 매입 정책과 관련된 선제 가이던스 제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도 자체를 1, 2, 3으로 나눴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금융에 대한 위기가 왔었어요. 코로나로 실물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FOMC라는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펼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형태 자체가 금리 인하와 동시에 채권 매입이에요.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3월부터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근데 문제 자체는 뭐냐면은 자, 국채는 누가 발행하냐? 정부가 발행합니다, 정부. 여러분들. 그러면은 채권 매입은 누가 하냐? 중앙은행인 페드에서 합니다. 페드에서. 자, 공급은 정부에서 하고 수요는 페드에서 이렇게 해요. 채권에 대한 어떤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부에 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달러 찍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자산 매입 규모의 확대는 지금 사들이고 있는 채권 자체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한 달에 100억 달러씩 사고 있어. 100억 달러씩.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한 달에 우리나라 원화로 100억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확대는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110억씩 살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시기상으로 1번이 나온다면 센세이션한 거예요. 추가 양적 완화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매입하는 채권의 장기화. 이거를 일단 내용부터 한 번씩 볼게요. 뭔 내용인지. 자, 매입하는 채권의 장기화는 채권이라는 건 항상 만기가 있어요. 10년물 국채라는 거 10년 만기라는 게 있고 1년물 국채라는 거 1년 만기가 있고 6개월물, 3개월물, 단기 국채 자체도 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을 더 이상 사들이지 않는다는 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그럼 만기가 도래했을 때 추가적으로 다시 사들이는 것도 일정 형태입니다. 근데 현재 이것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선제 가이던스 제시는 향후 페드에서 야, 우리 이런 방향대로 할 거야 라고 가이드만 제공하는 거예요. 가이드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선제 가이던스 제시예요. 자,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확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달러 그냥 하방으로 꽂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작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2번 자체는 만기의 장기화는 이건 계속 하던 겁니다. 하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만기 채권에 대한 재매입 구조를 얘기한다고 한들 크게 시장에 대한 변화 자체는 측정이 되질 않아요. 자, 3번. 가이던스 제시는 시장이 오히려 이거 하나만 나온다면은 실망합니다, 시장은. 이번 페드 회의는. 뭐야, 얘네 부양은 막 꺼낼 것처럼 보이더니 11월 FOMC이더니 12월 막상 오니까 그냥 가이던스만 제공을 해. 그러면 이제 시장은 실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은 1번은 만약 나온다면은 이거는 와, 임팩트 있네. 이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거야. 이거는 괜찮은 거네. 추가로 더 채권을 사들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나온다면은 달러 하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단순히 3번만 나올 것이다. 그럼 시장은 실망을 할 것이다. 이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은 왜 1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왜 연준은 이번 페드 회의에서 추가적인 채권 매입을 확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냐? 자산을 왜 매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이번 페드 회의에서는 뭐 금리 당연히 동결입니다. 이건 논할 건덕지도 아니에요. 이제 페드가 이제 점도표에서 23년도까지 일단은 일정 수준에 대한 금리 인상 자체를 안 한다는 거를 다 알렸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장일치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왜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을 안 하는지에 대한 형태를 본다면은, 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부죠. 이제 미국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데 달러를 쉽게 찍어내는, 달러를 주는 사람은 중앙은행이에요. 정부가 아닙니다. 페드는 미국하고 독립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독립기관이라고.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고 현금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양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9월부터 부양책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 정부가 배가 부른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돈이 많아요. 필요가 없구나, 돈이. 네, 돈이 필요가 없는 거지.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지금 현 정부가 9월부터 정치 싸움 한다고 부양책을 안 꺼내놓고 계속적으로 있다가 쌓아놓은 돈이 이제 달러 대비 1.5조예요. 1.5조 달러가 지금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국채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 뭐하러 발행을 하냐. 이게 지금 시각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사들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사실상 이제 페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현 상황에서. 근데 페드도 국채를 발행해야지 사는 거지, 애들이. 근데 발행하는 애들이 돈이 많대. 발행하겠냐 이거야. 오히려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엄청 현저히 낮아 떨어진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정부가 돈이 많아서 국채 발행을 안 한다. 그래서 이번 페드 회의에서는 오히려 부양책 이후 어떤 채권 매입이 나올 가능성, 현금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채권 매입에 대한 확대 자체가 나올 단계가 아니야 라고 시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가이던스죠. 자, 이번 관련해 갖고 만기 채권 도래 장기화 자체는 워낙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지난주 있었던 이제 유로존 PPP 확대 나오더라도 별 시큰둥하잖아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2번은 생략하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안 나오고, 야, 우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요, 시장이 실망을 해요. 야, 얘네 또 뭐 꺼낼 것 같이 펌프질 하더니 11월 FOMC에서 이번 달에는 아무것도 안 하네. 근데 지금 연준도 사실상 뭘 할 수가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정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부양책 꺼내지 않기 때문에 돈도 많을 뿐더러. 자, 그러면은 이제 가이던스만 제시한다면은 시장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달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좀 제동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지점을 만든다는 거야, 상황이. 골드 추가 상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모멘텀을 걸리겠죠. 그러면은 달러가 하방을 꽂아야지 골드가 그나마 상승분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데 만약에 달러마저 조정분을 이끈다면은 골드가 아직 상승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차트예요, 여러분들. 달러 차트입니다. 현재 이제 3월 대비해 갖고 달러가 지금 여기는 이제 기간이 좀 짧아지는데 3월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져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변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양은 아직 진행 과정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왼쪽 2개월 전까지만 했었던 이런 조정에 대한 형태 있죠. 이런 FOMC 이후에 이런 조정에 대한 형태만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현 정부가 부양책을 꺼내고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채권 매입을 더 할 수 있는 단계가 오겠죠, 분명히. 페드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정부에서 돈 떨어지면 이제 다시 사들여야지. 국채 발행에 우리가 빨리 사들일 테니까 하고서 달러 주는 거야, 상황이. 그럼 그때 달러가 다시 하방권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FOMC 회의가 기다렸다가 진짜 가이던스만 나왔네? 시간 지나도 괜찮습니다. 조정 관점 그때부터 살짝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거에 발맞춰서 골드 매도분을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FOMC 회의 자체는 내용이 뭐다? 가이던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채권 매입의 확대 자체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비한 수준이다. 그럼 달러 자체가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조정이 오면서 골드 자체가 추가 하락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골드 차트 다시 한번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패턴 자체로는 이 지금 차트 구성상 이제 채널이 구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채널 이탈이 나온다면 단가 자체는 19,070포인트까지 1,970포인트까지 열리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노란톡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 시사점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유지는 되지만 오히려 최근 있었던 고점 자리가 굉장한 저항대로 머무를 수 있을 가능성이 페드 회의 이후에 이대로 연결된다면은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한 번 더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측면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최대한 어떤 정부라든가 페드라든가 이 역할에 대해서 왜 얘네가 국채 발행을 추가로 안 할 수 있는지, 그러면 페드는 왜 국채를 추가로 매입 확대를 안 할, 당분간입니다. 이번 달 넘어가서 이제 다음 FOMC 회의 때는 부양책 쓰고 나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회의의 맹점 자체는 가이던스 가능성만 제공하면 된다면 달러가 조정 관점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은 골드에 대한 재매도 구간이 언제든지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살펴주신 거네요. 연준 회의에서는 가이던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달러 조정에 나오면 골드까지 좀 하방 쪽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신 건데, 그럼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도 뷰를 주셨는데. 오늘 일단은 제가 매도적 관점을 드렸었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 분봉상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1837.6 이탈 전까지는 매도 관점을 다시 보셔도 돼요. 이거는 유지가 전략이 아직까지도 가능합니다. 25T 분량. 그리고 이제 어떤 매도에 대한 지금 매도 수급이 안 생겨갖고 지금 아직은 불안해요. 사실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이라면은 제가 좀 웨이팅은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좀 있으면 매도 수급선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보겠다 이 관점인데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서 설명드리는 거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1827.5 이탈 나오고 매도적 접근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자리는 1827.5선에서 매도를 진입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드렸고요. 반대로 우리 골드도치님, 골드도치 마스터께서는 어떤 자리값 주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왜 매도뷰 주셨을까요? 네, 좀 혜영님께서는 지금 네. 이제 시향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만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얘네들이 한번 빠졌다가 76.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V자 반등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현재 얘네는 강력한 저항대가 1848포인트, 185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1850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러면 현재 포인트에서 전 고점인 1880포인트를 훼손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1880을 넘어가는 포지션이 나온다 그러면 상방 추세 돌아가겠지만 오늘 현재 시장 계속 말씀 주셨듯이 지금 강력한 추세 저항대에서 현재 과거 자리에서 강력한 저항대를 다 맞고 결국 못 넘고 오늘 다시 월요일 첫날인데 주봉이 음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현재 주봉을 보게 되면 저번 주에 돌파하기 위해서 고점을 넘겼다가 살짝 넘겼다가 강력한 매도세에 맞고 위에 자리에서 매도를 빠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꼬리를 달았네요. 네, 꼬리를 달고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일봉상 음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점을 밀기 위해서 추세는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모든 시향은 기본적 분석으로 시향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분봉으로 조금 정밀하게 들어가서 15분 차트로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 파동에서 얘는 현 포지션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미장이 시작하는데 현 포지션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은 매도 관점으로 좀 길게 보고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단 일봉 차트에서 얘네들이 1850, 60 포지션을 돌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번 주는 매도 포지션으로 좀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봉 보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일봉에서는 1850달러 선, 60달러 선 돌파해주지 않으면 이번 주 내내 음봉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848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1848 저항선은 어떤 차트로 보면 될까요? 자, 일봉 차트에서 과거 자리에서 1848, 1850 포인트에서 밑에 저항대를 밑에 지지 라인을 깨지 못하고 계속적인 반등을 쳤던 포지션이 나와요. 현재 포지션에서. 어떤 차트죠?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 골드 일봉 차트인데 과거 자리에서 현 포지션에서 넘어가고 무너지려고 저점을 계속 지지를 깨려고 하다가 계속적인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못 깼다가 한번 깨면서 강력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V자 반등을 매수세를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빠졌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3일째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째 그 자리를 싸움 자리로 지지와 저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 주봉이 만일에 오늘 낮장에서 양봉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강력한 매수세에 들어와서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재 음봉으로 물론 미장이 이제 시작하고 또 다른 매수세에서 싸움 구역에서 매수세가 좀 유리하게 보이긴 하나 현재 오늘 분 차트에서는 현 포지션 그러니까 1840 포지션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세로 다시 한 번 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말에 마지막 주에 골드가 좀 하방으로 크게 빠졌다가 V자로 다시 상승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저항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또 강력한 하방 추세고 1840달러 선 오늘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골드 트레이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880선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상방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값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미장 개장 3분 남겨두고 나스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백신 이슈가 있는 만큼 나스닥이 또 어떤 흐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팻말로 우리 두 분 마스터의 전략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매도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좀 긴장한 눈치신데요, 혜영 마스터님. 잘 말해야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미 개장 2분 남았습니다. 왜 매수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시황부터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주말 사이 나왔었던 내용인데 PPT 한번 보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사실 이제 부양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겠죠. 네, 페드의 영향은 달러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 인지를 하시기 바래요. 부양 관련해 갖고는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한다면은 자,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일주일 연장을 했어요. 의회 자체가. 이제 12월 18일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기 타임라인을 좀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26일에 실업급여가 일몰이 됩니다. 18일 내로 좀 어떻게 보면 합의 자체를 굉장히 이루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오늘 날짜가 14일인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이번에 연장 합의 자체가 좀 딜레이 된다면은 좀 넉다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이제 시장에 대한 심리 자체가 한풀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라도 해주겠지라는 시장 심리가 아직까지는 전 살아있다고 봐요. 아직까지. 18일 전까지는. 연장을 합의를 했으니까. 그럼 이후에 대한 어떤 합의에 대한 과정 자체를 보고 측정하는 게 그 다음 단까지 현재 시장 상황은 아직은 재반등 구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전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자, 일단은 지금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 자체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아직 의견에 대한 격차가 있지만은 18일까지로 좀 연장을 한 거는 시기적으로 26일 날 실업급여가 일몰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좀 담겨 있고 시간상 딜레이를 시켜서라도 합의시키겠다는 좀 의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자체는 26일 날 이 실업급여가 일몰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 못 막으면 좀 힘들어져요, 사실. 미증시 자체가. 자, 근데 차트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차트적으로. 제가 일단 지난주에 여러분들 차트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난주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관망을 들었었어요. 그건 기억하시나요? 네, 나스닥에 대해서. 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했어요. 왜 그러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때 이제 네. 관망을 들었던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좀 매수 단가 보기가 좀 시기상으로 좀 힘들다. 네네. 제가 왜냐면은 이 채널 구조상 이 단가에 좀 온다면 저는 좀 들이대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는 채널 상단에서 굉장히 위험이 도태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관망을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차트가 지금 상황입니다. 이 채널 구성에서 하단까지 눌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당분간 좀 벗어나긴 굉장히 이 벗어날 가능성이 좀 적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채널 구성 자체가 당분간은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측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진입에 대한 단가 자체 지난주에 봤던 구간이 이 자리였어요. 지지점에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급반등이. 미장 개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지가까지 붙어버린 다음에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 지지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18일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 내에서 오늘 당일에 대한 어떤 매수에 대한 형태 자체가 채널에 대한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8일 날 어떻게 보면 합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채널 구조가 어떻게 보면 찢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이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당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에 대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T 차트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아직 채널 구성 안에서는 모멘텀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여유분을 가리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방향성만 잡자면 매수 가능성이 놓이지만은 좀 위험해요. 개인적으로. 좀 정정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모멘텀이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채널 구성에서 엘리언트 3파에 대한 구성 자체가 다 부딪힌 자리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 대한 단가 오더라도 상황 자체가 잠시만요. 단가 자체가 크게 보이진 않네요. 이제 어떤 상단에 대한 위치값이 있지만은 저는 지금 보는 것보다 12시 이후의 차트 상황을 보고 다시 매수 대응을 볼 수 있는 단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좀 이게 이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현재. 근데 제가 매수를 들었던 점은 어떻게 보면은 60분 봉상 이 채널 구성 안에서 다시 볼게요. 이 채널 구성 안에서 잠시만요. 6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 채널 구성 안에서 매수에 대한 모멘텀 형태를 당분간은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매수를 든 거예요. 다만 지금 틱 차트 데일리 구간 내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자리값은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좀 대의를 해봐야 돼요, 차트 구간상. 왜냐면은 엘리언트 3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탈 측면 오더라도 나스닥 관망하고 재매수에 대한 포인트 자체 나올 때까지 좀 대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는 동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본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우존스가 0.65% 상승, S&P 500도 0.65%, 나스닥이 0.7%가량 올려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역시나 백신 이슈 그리고 이 부양책 희망 때문에 이렇게 3대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골드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입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은 0.7% 오른 3,679.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6% 상승해서 12,441.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오일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46.9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0.15% 하락해서 1,840.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 상승해서 1.2163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오일 가격이 상승폭을 줄였고요. 골드 가격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가운데 골드도치 마스터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왜 매도 의견 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지금 현재 매도 매수라고 딱 집어 말하기보다는 최소한 이번 주는 관망세로 유지하되 매도 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혼조가 강한 혼조를 띠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일봉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추세를 상방 추세,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추세가 잠시 조정을 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포지션을 조정을 주면서 현재 다시 반등을 잠깐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간 15분, 60분 차트 보면 양봉으로 지금 돌파를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12,500포지션을 12,500포인트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오늘의 제일 중요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12,500포인트.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오늘 매도를 봤던 이유는 미장 시작하기 전에 이 지지 라인을 깬다면 만일에 410, 415 포지션을 깬다면 얘네들은 하락으로 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미장 시작할 때 바로 돌파가 나왔고요. 추세가 하방 추세에서 만일에 이 추세가 12,500 포지션을 넘어 상회한다면 오늘은 매도 포지션이 아닌 매수 포지션으로 뷰를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이번 주에 FOMC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FOMC에 좀 더 촉각을 세워서 그게 좀 더 뉴스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서 관망세로 유지하되 12,500 포지션을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매수세로 12,600 포지션까지는 오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일에 12,410포인트, 12,400포인트까지는 빠진다면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짧게 보신다 그러면 12,450까지 450까지요. 혼조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본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나스닥이 상승이 제일 적었는데 지금은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이 가장 상승이 좋고요. 지금 0.9% 돌파했습니다. 오늘 12,500선 돌파해 준다면 6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지지선 확인해야 될 부분이 12,410에서 15포인트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5일 뷰를 봐야 할 텐데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사우디에서 유조선이 격침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매수 이번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일단 해양마스터님부터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 이탈 나오면 46 이탈 이 채널입니다. 이 채널 이탈 나올 가능성 높아요. 현재 단가 내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네네. 46 이탈 관점. 이 채널 구성이 한번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왜냐하면 47.74라는 자리 자체가
고점 형태를 그리는데 이러면 43까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차트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넘버원을 통해서 좀 표현드리는 건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노란톡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6달러선 이탈 확인 표시해 주셨고요. 우리 골드도치 마스터님은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46.21포인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은 상승 추세로 49.25포인트까지 계속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추세 일봉상 현재 일봉상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네네. 포지션 46.21 그리고 최저점 44.85까지는 버텨보되 그 이하로는 매도 추세로 그냥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추세가 알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49포인트까지는 오늘 봐도 되지 않을까, 크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5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지 포인트는 46.21포인트.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49달러 선까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 창출해 보실 수가 있고 저점으로는 44.85달러 선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매수 진입을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까지 상품별 전략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우리 골드도치 마스터님이 처음 출연해 주셨으니까 방송 말미에 한 말씀씩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 텐데 해양 마스터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부산에서 도치님 오셨는데 네네. 부산에서 유명하신 분하고 제가 방송하게 돼서 정말요? 영광입니다. 네, 유명한 분이시고요. 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겹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엇갈렸거든요. 네, 오늘 두 개가 엇갈렸네. 네. 근데 유명하신 분이랑 이렇게 하도 잘 안 맞았나 봐요. 네, 오늘 좀 하면 왜냐면 저희는 공정한 플레이를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이 포지션이 엇갈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들을 네, 수 있어서 다양한 뷰에 네.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네. 오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치님. 네. 우리 골드도치님은 왜 이름이 골드도치인가요? 저 제가 궁금했습니다. 전문 분야,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님들이 다 전문 분야 하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골드를 제일 먼저 골드. 습득을 하고 저는 골드 차트부터 먼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뒤에 별명입니다. 그냥 고슴도치인가요? 고슴도치의 도치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좀 긴장되지는 않으셨어요? 첫날이라 많이 준비도 못 했고요. 네. 그리고 좀 긴장을 한 탓인지 말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이 정도가 말씀이 안 나오신 정도면 앞으로 또 엄청나게 발전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명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감사합니다. 자리값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유익한 정보였고요. 앞으로도 해영 마스터와 골드도치의 활약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방송 외에도 우리 두 분의 마스터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두 분의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